오늘은 에릭 바크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뭐 제목이 좀 약간 좀 독특합니다만은 그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기는 좀 뭐 상당히 어떻게 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재밌게 하고 있고, 어떤 삶의 지혜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흥미롭게 분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교 1등이 왜 사회 1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교 1등이라는 것은 체제 순응하다는 것이죠.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뭐 잘 따라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은 사회에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떤 기업을 혁신시키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뭐 사회 1등이 전교 1등이 사회 1등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교 1등을 되면 뭐 국영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서 수학에 대해서 뭐 A 플러스고, 만약에 영어는 F다 이러면 사실 전교 1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 총칙인 지식이 많아서 1등이 될 수 있지만,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고 경쟁이 있고 무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1등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분석이 와닿아서 한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사람이 뭐 스카우트를 이직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평범하게 된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어떤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기업의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직간접적인 어떤 후원 하에서 우수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상원성을 옮기게 되면 완전 환경이 바뀌게 돼서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리포트를 만들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팀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팀이 같이 이직하는 경우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보사는 사실 팀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이런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팀, 다만 이제 팀이 옮기면서 다만 이제 어떤 브랜드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성과는 기존의 성과하고 쌓여있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뭐 고용 측면보다는 계약적인 측면이 많이 그러니까 도급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많이 업무 성격이 바뀌고 한다면, 같이 일하는 팀의 이 같은 하나의 어떤 조그만 어떤 회사 단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 단위로 어떤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 일반적으로 좀 말을 하는 낙관적인 생각만으로도 뭐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 1만 법칙, 뭐 어느 특정 안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데, 그것이 실제로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빠른 실패는 가장 저렴한 실패다. 그러니까 시도해가지고 빨리 실패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너무 뭐랄까 애달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빨리 피드백이 빨리 들어와서 굉장히 새로 더 한번 또 다른 시도를 하고 또 실패가 될 수 있을지언정 뭐 그런 과정이 결국은 성공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뭐 좀 일맥상통을 합니다만은 한 전체 시간의 한 5%좀 미친 짓에 한번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아니 별난 짓, 뭐 그런 것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자기 생각이 어떤 불현듯, 뭐 우리가 샤워를 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아이디어가 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기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어떤 아이디어가 뛰어오른다는 것처럼, 그것도 완전히 다르게 그러면서 뭐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어떤 뭐 그런 행동에서 완전히 뭐 자기 어떤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어떤 더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이 또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도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일생일 때 멘토는 누가 필요한데 일생일 때 멘토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저는 뭐 그렇게 같이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상생에 설명하고 싶다, 뭐 멘토는 바쁠 테니까 뭐 그 시간 어떻게 뺏지 말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서 흥미를 이렇게 유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팁까지 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좀 그 부분에 조금 더 좀 그 설득력 있는 아니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부분을 좀 줬으면 좋은데 뭐 그 정도는 저도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어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승진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드러나기도 어렵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사람 실력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아,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 아니냐. 그런 그 저번에 그 조나단 그 피터슨이 교수가 쓴 것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라는 거. 자신감 있게 하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성자구나, 아, 자신감, 실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서 그게 어떤 그 인상이 계속 이렇게 내면화돼서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또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신 없이 한다 그러면 비록 실력은 자세히 보면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 아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일견 보기에 뭐 바쁜 세상에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좀 루즈다 이런 생각을 하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뭐 저는 뭐듯이 뭐 조그만 성취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의 의지와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그런 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오히려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뭐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시간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1시간 그 보내는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말했듯이 책 읽기와 만남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위대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멘토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냥 1시간 일하는 거에 보다도 일은 더 집중해서 뭐 항상 얘기하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서 어떤 굉장히 자극을 받고 어떤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는 어떤 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으로는 그냥 뭐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름대로 한번 그 우리의 어떤 기존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 생활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무작정 그냥 책을 팔고 뭐 다 일을 하고 이런 것만이 효과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차라리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뭐 좋지는 아니죠.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뭐 삽질을 많이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게 오히려 아니죠. 저 굴삭기 같은 거 한번 또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아 혁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중요한 것처럼 만약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 그 어떤 디바이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 뭐 시간만 투입해서 뭐 그냥 그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 거, 뭐 체제 수능적이고 뭐 또 골고루 다 잘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즐기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랄까 그저 체제 추능적인 것이 아니라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금 유별난 행동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뭐랄까 새로운 활기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중요한 사람, 자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큰 깨달음을 깨우치는 것도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일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한번 아주 뭐 심각하게 이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가볍게 한번 해서 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